의학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1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몸통과 상지의 동맥을 정리해 봅니다. 심장의 좌심실에서 어센딩 아울타를 거쳐 아올틱 아치에서 다음번 분지가 좌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미 배우셨는데, 좌측은 Left Common Carotid Artery와 Left Subclavian Artery가 아올틱 아치상에서 바로 각각 분지되는 데에 비해서 우측은 우선 Brachiocephalic Artery 혹은 Innominate Artery라고 하죠. 이것으로 공통 가지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Right Common Carotid Artery와 Right Subclavian Artery로 bifurcation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좌우 Subclavian Artery의 형태는 물론 주위 구조와의 관계도 조금 차이가 나죠. Brachiocephalic Artery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Sternoclavicular Articulation 뒤에 위치합니다. 왼쪽 Subclavian Artery는 대략 9cm인데 비해서 오른쪽 Subclavian Artery는 조금 짧아서 6cm 정도이고요. 직경은 양쪽 모두 다 대략 9에서 12mm 정도입니다. 아올틱 아치에서 나오는 두 개의 굵고 중요한 아터리 중에서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헤드 앤 넥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기준으로 상지의 동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사실상 상지의 동맥을 공급하는 스템 아터리는 팔꿈치까지 하나로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가지를 실제로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죠. 즉, 첫 번째 립의 바깥 연계 아우터 보더까지를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 부르고요. 다음으로 퍼스트 립의 아우터 보더부터 테레스 메이저의 텐던까지를 엑실라리 아터리로 부르고, 마지막으로 테레스 메이저의 텐던에서부터 엘보우에서 이 아터리가 분지되기 이전까지를 브라키알 아터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서브클라비안, 엑실라리, 브라키알의 순서가 됩니다. 먼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람에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쌍으로 된 아주 큰 동맥으로 이름 그대로 클라비클의 아래를 주행하는 동맥이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측방으로 주행하면서 엔테리어 스칼린 머슬과 미들 스칼린 머슬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즉, 이 아터리 앞에는 엔테리어 스칼린 머슬이, 뒤에는 미들 스칼린 머슬이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뒤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동명의 베인인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엔테리어 스칼린 머슬 앞을 지나는 것과 대비되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슈퍼피셜 투 딥한 방향으로 정맥, 동맥, 신경이 놓여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브클라비안 베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그리고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슈퍼피셜 투 딥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고락 시간에 퍼스트 립의 상방에 스칼린 튜버클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테리어 스칼린 머슬이 부착하는 곳이죠. 그 바로 앞에 움폭한 그루브가 있고 여기에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해부학적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서 first, second, third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first 파트는 그 시작부터 스칼레니어스 안테리어 머슬의 미디알 보더까지인데요. 프리스칼린 파트라고 부르죠. 세컨드 파트는 스칼레니스 안테리어 머슬의 파스테리어 서피스를 지나는 구간을 의미하고요. 스칼린 파트라고 부르는데 매우 짧은 포션입니다. 서드 파트는 스칼레니스 안테리어 머슬의 레터럴 마진부터 위에서 말한 퍼스트 립의 아우터 보더까지가 되고 이후에는 엑실라리 아터리가 되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서 나오는 주요 브랜치를 알아보면 먼저 볼테브랄 아터리,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 타이로서비컬 트렁크, 코스토 서비컬 트렁크, 도잘 스케플라 아터리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엑실라리 아터리가 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터미널 브랜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연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볼테브랄 아터리와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 그리고 타이로서비컬 트렁크는 퍼스트 파트에서 나오는 분지입니다. 즉 프리스칼린 파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브랜치가 바로 볼테브랄 아터리,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 그리고 타이로서비컬 트렁크이죠. 그 다음 코스토 서비컬 트렁크가 세컨드 파트에서 나오는 분지이고, 사실 도젤 스카퓰라 아터리는 베리에이션이 좀 있는 녀석인데요. 앞서 나왔던 퍼스트 파트에서 분지되었던 타이로서비컬 트렁크의
에서 다시 분지된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의 딥 브랜치, 혹은 오래된 교과서에서는 디센딩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곳의 이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서브클라벤 아터리의 서드 파트에서 바로 분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지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파트의 첫 번째 가진 버테브럴 아터리는 이미 헤드앤넥 시간에 배운 바가 있는데요. 일단 상행하죠. 상행해서 서비컬 버테브라에 있는 트랜스버스 포라미나 등을 통과한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버테브랄 아터리와 합쳐져서 베설라 아터리가 된 다음 서클 오브 윌리스에 합류해서 인트라크레니얼 서큘레이션에 관여하게 됩니다. 퍼스트 파트 두 번째 가진 인터널 소레식 아터리는 이미 MK 해부학 시즌2 두 번째 시간인 팩토럴 리전에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의 동맥혈 공급을 이야기할 때 출연했던 녀석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아터리는 앞이냐 뒤냐 그 위치에 따라서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와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소스 아터리가 서로 다르죠. 대략적으로 말해서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시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분지 중에 하나인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경우에는 토레식 아올타에서 나오는 녀석인데, 이렇게 말하면 아주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다 보니까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브랜치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상부 5개에서 6개 사이의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 브랜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퍼스트 파트의 분지인데, 클라비클의 스터널 엔드 상방 2cm 정도에서 나와서 여섯 번째 코스탈 카틸리지 부근까지 스터넘의 가쪽 1c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측성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바이폴케이션이 돼서 더 아래쪽에서는 수피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터리하고 무스클로 프레닉 아터리로 양분이 되죠. 이렇게 양분된 것 중에서 후자인 무스클로프레닉 아터리가 나머지 아래쪽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소스 아터리가 됩니다.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폴포레이팅 브랜치라고 해서 슈퍼피셜 쪽으로 전방으로 나와서 팩토럴리스 메이저를 뚫고 가슴 앞 피부에 큐테니어스 브랜치로 동맥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무스클로프레닉 아터리는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에 점점 가늘어지는데 하측방으로 주행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 아터리가 페리카디움의 브랜치를 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편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같은 경우에 첫 두 개는 수프림 인터코스탈 아터리로 불리고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코스터 서비컬 트렁크,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될 텐데,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세컨드 파트 분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머지 아래 9개의 경우에는 매우 굵은 토레식 아올타, 디센딩 토레식 아올타로부터 직접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올틱 인터코스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팩토럴 리전 혹은 토렉스의 신경과 동맥을 비교해보면 마치 전기와 수도 비슷한 느낌인데, 신경의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라 척수로부터 나와서 계속 앞으로 주행하지만, 동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혈액, 즉 액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뒤의 소스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모든 시작은 좌심실이긴 합니다. 서로 간의 어나스토모시스도 일어나고요. 여기서 잠깐 토레식 아올타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드리면, 이 아터리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아터리 중에 하나인데 디센딩 토레식 아올타라고도 불리고, 기본적으로는 토렉스에 위치하고 다이아프램을 뚫고 지나가면서 앱도미널 아올타로 이름이 바뀌는 녀석이죠. 토레식 아올타의 주요 가지는 브론키알 아터리, 미디에스티널 아터리, 에소파지얼 아터리, 페리카디얼 아터리, 수피리어 프레닉 아터리 등과 지금 언급드리는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및 서브코스탈 아터리가 있는데, 앞의 것들은 장측지, 비세랄 아터리고 뒤에 3개, 수피리어 프레닉 아터리,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서브코스탈 아터리는 포라이탈 아터리 등입니다. 서브코스탈 아터리는 12번째 립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서 인터코스탈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상
그 주행이나 역할은 12번째 인터코스탈 아터리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는 아터리죠. 네, 다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분지로 돌아와서 퍼스트 파트의 세 번째 분지인 타이로서비칼 트렁크를 다뤄봅니다. 이름 자체가 트렁크라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데 다시 말해 중요한 여러 분지를 낸다는 것이죠. 이 트렁크에서는 inferior thyroid artery, suprascapular artery, transverse cervical artery의 세 가지 중요한 가지가 나옵니다. inferior thyroid artery는 주로 thyroid gland에 서플라이하는 녀석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및 목 해부학 시간에서 배웠던 superior thyroid artery라는 것이 있었죠. 네, 이것은 external carotid artery의 8개 분지 중에 첫 번째 분지였습니다. 네, 이 inferior thyroid artery의 작은 가지인 ascending cervical artery가 스칼린 머슬을 비롯한 넥의 몇몇 근육 등의 동맥혈을 공급합니다. suprascapular artery는 brachial plexus에 나온 동명의 suprascapular nerve와 같이 supra and infraspinatus 머슬에 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물론 스터노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이라든가 서브클라비어스에도 일부 공급합니다.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는 슈퍼피셜과 딥 브랜치로 나뉘는데요. subscapular artery의 circumflex scapular artery와 함께 scapular anastomosis를 형성합니다. 트라페치우스 머슬 등의 혈액을 공급하죠. 일부 카다버에서는 도잘 스카퓰라 아터리를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의 브랜치, 주로 딥 브랜치로 봅니다. 네, 세컨 파트로 넘어갑니다. 세컨 파트로 넘어가서 나오는 녀석은 코스토 서비컬 트렁크이죠. 딥 서비컬 아터리와 수프림 인터코스탈 아터리를 냅니다. 앞에서 잠시 나왔던 것처럼 수프림 인터코스탈 아터리가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소스 아터리이죠.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편인데 수프림, 하이스트, 수피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모두 됩니다. 서드 파트에서 나오는 분지로 소개된 도잘 스카퓰라 아터리는 일부 대략 4분의 1에서는 앞서 말한 퍼스트 파트의 타이로서비컬 트렁크의 분지 중 하나인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의 분지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서드 파트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레베이터 스카퓰리와 롬보이드의 동맥혈을 공급합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엑실라리 아터리로 들어갑니다. 이 동맥은 토렉스의 레터럴 애스펙트, 겨드랑, 엑실라, 암핏이죠. 그리고 상지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엑실라리 베인이 주행 경로 전체를 동반하고요. 퍼스트 딥, 레터럴 마진부터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부터의 경계이죠. 네, 아우터 보더 혹은 레터럴 마진 같은 말이죠. 테레스 메이저의 로월 마진부터 브라키얼 아터리로 바뀝니다. 역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머슬은 팩토럴리스 마이너입니다. 팩토럴리스 마이너보다 위에 있으면 퍼스트 파트, 팩토럴리스 마이너 뒤를 지나가는 부분은 세컨드 파트, 그리고 팩토럴리스 마이너보다 아래에 있으면 서드 파트가 되죠. 분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슴 봉우리 동맥인 토레이코 아크로미얼 아터리를 퍼스트 파트에 놓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세컨드 파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분지의 이름을 외우실 때 서양 애들도 she takes like sweet apple pie와 같은 문해모닉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그 경로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퍼스트 파트의 분지를 알아봅니다. 맨 위 가슴 동맥, 하이스트 토레식 아트, 역시 이름을 수피리어 토레식 아터리 혹은 수프림 토레식 아터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은 세레이테스 안터리의 동맥혈을 공급하고요. 가끔은 세컨 파트의 토레이코 아크로미얼 아터리에서 분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컨 파트를 보죠. 세컨 파트에서는 가슴 봉우리 동맥이라고 하는 토레이코 아크로미얼 아터리인데요. 이 동맥은 자체 분지가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가지가 있는데 팩토럴 브랜치, 가슴근 가지이고 이것은 주로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동맥혈을 공급하겠죠. 그리고 에크로미얼 브랜치, 봉우리 가지인데 이 가지는 다른 가지들이랑 아테리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빗장 가지, 클라비큘러 브랜치는 서브클라비우스에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 델토이드 브랜치, 세모근 가지는 델토이드 머슬에 혈액 공급을 하는데 델토이드 머슬은 혈액 공급을 여러 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컨 파트의 두 번째 분지로는 가쪽 가슴 동맥이라고 불리는 레터럴 토레식 아터리가 있고요. 이것은 세레이터스 안테리어와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동맥혈을 공급합니다.
서드 파트로 넘어갑니다. 서드 파트는 어깨 및 동맥 서브스캐플라 아터리인데요. 엑실라리 아터리 중에서 나오는 가장 큰 브랜치 분지이죠. 오리진에서부터 4cm 정도 되는 곳에서 두 개의 가지로 분지하는데 그중 하나는 가슴 등동맥이라고 불리는 토레이코 도잘 아터리입니다. 이것은 브레키얼 플렉서스에서 나오는 토레이코 도잘 너브 동일한 이름의 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이 레티시머스 도지를 지배하는데 이 동맥은 레티시머스 도지에 혈액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 휘도리 동맥 스케필라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있는데 이것은 스케필라 어네스토모시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스케필라 어네스토모시스에 관여하는 녀석들은 트랜스버스 서비컬 아터리, 도잘 스케필라 아터리, 그리고 수프라 스케필라 아터리, सब스케필라 아터리, 그리고 토레식 아orta 등이 포함되죠. 서드 파트의 또 다른 분지는 앞 위팔 휘도리 동맥이라고 불리는 엔테리어 휴메럴 서컴플렉스 아터리, 그리고 뒤 위팔 휘도리 동맥이라고 불리는 파스테리어 휴메럴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있는데 이 파스테리어 휴메럴 서컴플렉스 아터리는 테레스 마이너, 메이저, 델토이드, 그리고 롱 헤드 오브 트라이셉스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녀석이죠. 네, 아래 이 두 개 말씀드렸던 엔테리어 앤 파스테리어 휴메럴 서컴플렉스 아터리는 서지컬 네크 오브 휴메러스를 감싸고 있는데 뒤 위팔 휘도리 동맥이 앞 위팔 휘도리 동맥에 비해서 훨씬 굵습니다. 네, 엑실라리 아터리는 제너럴 서저리를 할 때 클램핑을 해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서브스캐플라 아터리보다는 프록시말 사이드에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사이로서비컬 트렁크보다는 디스탈에서 해야지 아나스토모틱 네트워크가 막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카디액 서저리 때 캐뉼레이션용으로 자주 쓰이는 혈관이기도 하죠. 자, 더 내려와서 브라키얼 아터리를 살펴봅니다. 팔의 메이저 블러드 베슬로서 엑실라리 아터리의 연속입니다. 테레스 메이저의 아래 경계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될 큐비탈 파사, 큐비탈 파사에서 레디얼 아터리와 언라 아터리로 분리될 때까지가 브라키얼 아터리죠. 우리가 흔히 혈압을 잴 때 이 아터리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혈압이라는 것은 부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일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맥은 미디안 너브 가깝게 주행하고요. 여러 브랜치를 내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중에서 뉴트리언트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들이죠. 브랜치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깊은 위팔 동맥, 프로푼다 브라키 아터리. 네, 이것은 딥 아터리 오브 암이라고도 하는데요. 델토이드, 트라이셉스, 안코니우스 등의 동맥혈을 공급하죠. 위팔 동맥, 브라키얼 아터리의 기시부에서 가까이 나오고 노신경, 레디얼 너브와 같이 노신경 고락, 레디얼 설커스를 지나서 외측, 가쪽으로 가서 위팔 세갈렉은 트라이셉스 브라키에 분포를 하죠. 요것 자체의 딥 아터리 오브 암 혹은 프로푼다 브라키 아터리의 브랜치가 누트리언트 브랜치, 델토이드 브랜치, 머스큘러 브랜치, 미들 혹은 미디얼 컬래터럴 아터리, 그리고 레디얼 컬래터럴 아터리 등이 있습니다. 다시 브라키얼 아터리 브랜치를 계속해서 알아보면 위자쪽 곁동맥이라고 해서 수피리어 언나 컬래터럴 아터리, 그리고 영양동맥, 누트리언트 아터리, 근육까지 머스큘러 브랜치, 그리고 아래 좌쪽 곁동맥이라고 해서 인피리어 언나 컬래터럴 아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까지와 뒤까지가 있죠. 그리고 종말지로서는 레디얼 아터리랑 언나 아터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말지로 내려가서 먼저 레디얼 아터리를 보겠습니다. 안티큐비탈 파사에서 시작하는데요. 디스탈 엔드 오브 레디어스에서 흔히 맥을 집을 때 쓰는 동맥이죠. 브라키오 라디알리스와 플렉서 칼파이 언라리스의 텐던들 사이에 위치하는 동맥이고요.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를 검사할 때 펑처하는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포람에서 내는 중요한 브랜치는 레디얼 리커런트 아터리, 그리고 팔마 칼팔 브랜치 오브 레디얼 아터리, 그리고 슈퍼피셜 팔마 브랜치 오브 더 레디얼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도잘 칼팔 브랜치 오브 레디얼 아터리를 내고 포스트 도잘 메타칼팔 아터리를 내죠. 손에서는 프린셉스 폴리시스 아터리, 그리고 레디알리스 인디시스, 딥 펠마 아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딥 펠마 아치가 터미널 브랜치이죠. 네, 언라 아터리입니다. 언라 아터리는 슈퍼피셜 펠마 아치에서 끝나는 포암의 미디얼 에스펙트의 주 동맥이죠. 레디얼 아터리보다 좀 더 큽니다. 브랜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엔테리어 언라 리커런트 아터리, 파스테리어 언라 리커런트 아터리, 그리고 커먼 인터 아시우스 아터리, 이고 머스큘러 아터리, 그리고 펠마 칼팔 아치의 언라 컨트리뷰션, 그리고 도잘 칼팔 아치의 언라 컨트리뷰션, 그리고 딥 팔마 아치에도 일부 컨트리뷰션을 하는데요.
언라 아터리 자체의 터미널 브랜치는 슈퍼피셜 팔마 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지의 동맥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